정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했던 생명중심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핵 안에 DNA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DNA의 그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바로 맞아요. 전사라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RNA가 이제 핵 밖으로 이동하면서 리보솜에서 이제 드디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번역입니다라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생명중심 원리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는가 봤더니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염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네 종류가 존재했었죠. 즉, 이런 염기가 도대체 어떻게 있어야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걸까? 우리는 오늘 그 과정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3년기 조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 3년기 조합이 무엇인가요?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 때문에 조금 겁먹을 수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바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3년기 조합이에요. 아미노산은 뭐였어요? 그렇죠.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했었죠. 아미노산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와 이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암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개인가 봤더니 약 20여 종이래요. 자, 그러면 염기의 종류는 4개거든요. 하나의 염기 서열 가지고는요, 4종류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개로 해볼게요. 하나의 4개 종류가 올 수 있고 또 하나의 4개의 종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4 곱하기 4니까 16가지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겠네요. 염기 2개를 가지고는요. 근데 아미노산이 약 20여 종이래요. 그럼 4개와 4개 가지고는 16개의 아미노산 밖에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2개의 염기서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개, 4개, 4개. 총 그럼 경우의 수가 64종류가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아미노산을 모두 다 지정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DNA의 유전 정보와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그 암호가 필요한데 적어도 3개의 염기 조합이 있어야 모든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3년기 조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이 전사가 일어날 때 DNA에서 RNA로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 바로 3년기 조합으로, 즉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바로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고 결국 아미노산이 뭘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사된 RNA가 이제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 과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핵 안에서, 즉 DNA의 유전 정보라는 건 전사를 통해서 DNA의 유전 정보를 전사한 거였어요. 핵 안에서.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RNA가 이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RNA의 3개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가 이미 여기 리보솜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럼 이 3개의 코드가 결국에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뭘 합성할 거예요? 아미노산을 하나를 지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해보면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 때 이 RNA의 유전 정보는 DNA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DNA에서 3년기 조합이 있었죠. 즉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될 건데 이때 대부분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RNA의 3개의 염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CGU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코돈, 3개의, 그렇죠, 하나고 이 코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UUU라는 것도 하나의 코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몇 개였어요? 64종류였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총 64종류인데요. 모두 다 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한 종류의 게시 코돈, 즉 게시한다, 시작합니다 라는 거고 종결하는 코돈도 있거든요. 종결 코돈 3개, 즉 그리고 나머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61종이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RNA 유전 정보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전사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RNA 3개의 염기는 바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고 이렇게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RNA에 있는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이런 것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럴 때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때는 유전 질환으로 발현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든지 페닐케토뉴증 그리고 알비노증 이런 것들이 유전자 이상으로 바로 유전 질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병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사라는 과정이 일어날 때 3년기 조합이 있었죠. 그죠? DNA가 RNA로 유전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즉 R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DNA를 전사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염기가 결국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데 RNA의 3개의 염기의 조합을 우리는 결국 코돈이라고 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